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 종가에 대비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죠. 코스닥 역시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오전에는 이제 낙폭을 줬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의 주체자는 바로 이제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다 개인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을 파악을 해보자면은, 상승 종목이 50%, 하락 종목이나 이제 조정 종목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이 강하다, 좋다, 이런 느낌은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나 저번 주만큼의 급락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해도 되느냐? 결국에는 지수 예측은 사실 함부로 그렇게 예단을 하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어떠한 확률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치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하락하니까 무조건 손절해라, 하락하니까 무조건 몰빵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방향성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가되 항상 리스크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긴축을 이번에 했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을 대폭 인상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이후에 생각보다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된다면 앞으로 연준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식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기간이 언제이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한 번 남은 게 이제 다음 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1년에 3번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조차도 올해 이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좀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올해 결과가 예상치보다 물가가 이제 하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금리 인상도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 정도가량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우리가 딱 분위기적으로 느끼기에도 좋다보다는 안 좋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를 자제해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 또한 관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더 떨어질 때까지 나는 볼 거야 라는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점도 유효하겠지만은 사실 이 지수라는 거는 어디까지 하락하고 어디까지 상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분할로 5분할에서 10분할 정도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몰빵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금기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를 자제하라. 이거는 결국에 다른 의미로 보면 저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비중을 80% 이상 몰빵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하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분할로 본다면은 항상 하락할 때 분할 매수는 저는 옳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에 따라서 조금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지양을 해야 될 거는 바로 몰빵 투자다. 비중 60% 이상 한 단가에 담는 것들 이런 거를 가장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할 때도 항상 분할로 들어가셔야지 단가가 맞춰진다라는 거 항상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모저분 지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 내 GDP도 올해 4%대에서 2.8%까지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둔화된다라는 의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네, 2.6%에서 오히려 4.3%까지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 성장률 막상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른다. 이거는 전 국민이 잘 살아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죠. 이상현상입니다.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현상은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도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해서 본다면은 여전히 시장의 어떤 투심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항상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좀 비중을 한 번에 좀 싣고 싶다, 뭐 20%, 30% 이상 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조금 더 관망 태도로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항상 그날 또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는지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일진전기입니다. 그죠? 10시 5분에 포착이 됐고요. 6,950원 그리고 최고가는 7,22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최고 수익률 3.88%를 달성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 잡았지만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 개선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조금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신정부에서 온실가스를 또 감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라는 어떤 소식들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기후 악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온실가스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030년까지 봤을 때 약 850만 톤까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 40% 가까이 좀 줄일 것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실상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미래를 봤을 때 당연히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탄소 중립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탄소 국경세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세계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 환경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이 지구가 거의 뭐 100년 뒤에는 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발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업종들이 이 탄소 관련 정책주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신송홀딩스고요.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9시 11분에 오늘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포착가는 17,550원입니다. 장중 최고가는 18,200원이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은 3.7%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 세계에 57건의 식량 수출 제한이 또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 전 세계가 식량 비상에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57건 정도에 지금 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관련 비료, 사료, 곡물 가격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금리 인상을 해서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 이 식량 수출 제한이라는 거는 전쟁으로 인한 제재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단번에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잡히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 이런 이제
또 한 번의 비료, 사료, 곡물값 상승에 따른 우려감에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신송홀딩스는 그 전부터 비료 관련 이제 테마주로서 한번 대장 역할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세에서 오늘 뭐 하락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 강하지 않은 시장이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수익 볼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보라는 종목을 10시 20분에 13.81%라는 수익을 달성을 하고 나왔죠. 이 누보 역시도 신송홀딩스와 같은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미국 스타벅스에 녹차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그 기업 자체의 사업을 좀 다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 개선에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그날 재료가 강한 종목은 분명 한 개 이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중장기적 관점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당일 상승 종목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